하늘의 여왕 전보 747기가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와는 궁합이 좋지 않았죠. 대형 참사들의 주역이 되었고 신기루 같은 공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747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도어가 입처럼 열립니다. 우리의 큰 새는 밤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입은 화물기만 열리지만 화물을 싣기 위해 조종석이 2층에 배치된 것이 747의 특징입니다. 파일럿은 비상시 레펠로 탈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리얼 넘버 21773-366 366번째 만들어진 전보기였습니다. 80년 11월 19일 LA 국제공항을 떠난 대한항공 015편은 앵커리지에서 연료를 보충하고 새벽 4시 김포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승객은 206명, 20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김포의 기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1km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창모 기장은 1954년부터 공군에 복무했고 얼마 전 1만 시간 무사고 표창을 받은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관제탑, 착륙해도 좋습니까? 안개가 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레이더로 유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착륙하겠습니다. 7시 10분, 양창모 기장은 기내 방송을 합니다. 서울의 기온은 영상 2도이며 김포공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20분 후에 착륙합니다. 김포공항 14번 활주로에 접근하던 015편은 랜딩 기어를 내렸지만 여전히 활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00피트 상공, 활주로 진입로 이탈 경보음이 울립니다. 4번의 경보음을 양 기장이 왜 무시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피곤 때문이었는지, 오랜 경험에서 온 자신감이었는지, 바쁜 일정에 쫓겼는지. 7시 25분, 015편은 활주로 300m 앞에 그리고 좌측으로 40m 떨어진 제방에 부딪힙니다. 활주로에 못 미쳐 내리는 걸 언더슛이라고 하죠. 랜딩 기어 바퀴 16개가 모두 부러져 나갑니다. 기장은 실수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랜딩 기어가 날아갔으니 이제 동체 착륙을 해야 합니다. 015편은 잠시 떠올라 350m를 날아갑니다. 오른쪽 엔진이 장애물에 부딪혀 떨어져 나갑니다. 국내 언론에는 장애물이라고만 실렸지만 해외 언론을 찾아보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80년 11월이니) 군사정권이 대통령은 간선으로 뽑는다는 새 헌법을 공포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엔진이 떨어져 나갔지만 기장은 필사적으로 조종을 합니다. 1.7km를 더 진행한 끝에 015편의 비행은 영원히 멈췄습니다. 이후 상황은 조종석 뒤편 1등석에 있던 비번 김호준 조종사가 증언합니다. 다음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양 기장은 사고가 난 후 오른쪽 엔진이 떨어진 상황에서 활주로에 진입하려고 마지막까지 애썼다. 이 같은 사실은 비행기 바퀴 자국으로 나타났다. 기체가 정지했을 때는 기체의 축선이 활주로와 일직선으로 놓여 있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노력인 셈이다. 양 기장은 문상진 부기장, 김세영 기관사와 함께 기체가 정지하자 일순 심한 죄책감에 탈출을 포기했다고. DC-10 비행기를 조종하고 미국에 나갔다가 비번으로 1등석을 타고 돌아오다 마지막 순간 탈출한 김호준 씨가 증언했다. 김 씨는 사고 순간 조종실 문이 충격으로 자동으로 열려 조종석에 들어갔었다. 이때 왼쪽에는 기장, 오른쪽에 부조종사 뒤에 기관사가 앉아 있었으며 김 씨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양 기장은 큰일 났어요라는 말만 거듭하면서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때 김 씨가 양 기장에게 나가자고 했으나 그는 손님들이 있는데라는 말만 할 뿐 움직이지 않았고 부조종사, 기관사도 기장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며 그대로 있었다. 김 씨는 이들이 나가려니 생각하고
그대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사무장이 메가폰을 들고 순서대로 나오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때 연기가 객실로 들어오면서 조종실 문이 보이지 않았으며 그래서 사무장과 함께 빠져나왔는데 이때는 승객 대부분이 빠져나온 뒤였다고 최후의 순간을 전했다. 김 씨가 객석으로 나와보니 여승무원들이 얼굴이 검게 그을린 채 울면서 승객들을 보고 빨리 피하라, 차에 타라고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이때 양 기장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소리쳐 불렀으나 대답은 들리지 않고 기체가 불길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불이 진화된 후 앙상하게 찌그러진 조종실 안에 이들이 서로 엉킨 채 까맣게 타버린 세 구의 시체로 발견되었다. 영등포 양씨 집에는 부인과 맏딸, 차녀가 통곡하고 있었으며 양씨 방에는 78년 9월 1일에 1만 시간 무사고 비행 표창장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사고 순간 승무원들은 먼저 10개의 비상탈출구 가운데 6개를 재빨리 열어놓았다. 이 중 3개의 승객의 비상탈출을 위한 고무로 된 미끄럼대가 승무원들의 손으로 펼쳐져 지상으로 연결되어 삽시간에 190여 명의 승객이 안전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아일보 1980년 11월 20일. 이 사건은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당시 여러 신문기사들은 기장의 책임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비장한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무는 목숨을 걸고 반드시 완수한다는 군인 정신이 또 다른 사고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르겠습니다. 거의 40년이 된 일이니 이제 이야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체와 함께 목숨을 버리겠다는 무모한 판단을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승객이 다 내린 후에야 마지막으로 내리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동영상처럼 747의 조종석 위 해치를 열고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훈련도 했었겠죠. 그러나 사망한 승객들은 대부분은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승객이 다 나가길 기다리다 불길이 치솟은 것이죠. 국제항공규약에 사무시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대피시킨 다음 피하라는 수칙이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승무원이 먼저 살려고 나섰으면 이 사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사상자의 시신은 항공사 사장이 목장갑을 끼고 같이 수습합니다. 책임감, 죄책감의 무게가 지금보다 무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